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당신도 잠 못 들고 있었군요 입니다. 이 책은 30년간 명상을 수행한 저자가 나이 50이 되어서 돌이켜본 30과 40의 지나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명상 에세이입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야 온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책의 메시지는 장황하지 않고 짧지만 분명하고 매우 명확합니다. 누구나 살다가 넘어질 수도 좌절할 수도 있죠. 하지만 무엇보다 분명한 건 그럼에도 자기 자신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임으로써 행복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발견해 이전보다 더 행복한 관계를 맺고 더 나은 방향으로 삶을 이끌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딱히 불행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행복하지도 않은 그대에게 이런저런 고민으로 잠 못 들고 있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책. 당신도 잠 못 들고 있었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괜찮다. 쉽지 않은 게 인생이다. 문득 전장에서 홀로 싸우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다. 열심히 살았지만 손에 잡히는 게 없다고 느껴질 때. 나이 30이 넘었지만 안정된 위치도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하니 막막했다. 나만 그런 건가? 다른 사람들도 그런가? 의문을 가져봤지만 딱히 알아낼 방법이 없었다.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다. 분명 학교 다닐 때까지는 이러지 않았는데 왠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뒤처지는 것 같아 마음이 상했다. 학교에서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자괴감은 더 컸다. 말이 줄었고 주위에 말통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깨달았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 인생이 그렇게 쉽게 안정되거나 평온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진 사람들은 가진 사람대로 더 가지고 지키기 위해, 못 가진 사람들은 차지하고 얻기 위해 애써왔다. 그들의 삶은 그리 평탄치 않았다. 그저 이 길인가 저 길인가 달려보고 있을 뿐 흔들림 없는 성공이나 어려움 없는 인생은 없었다. 너도 나도 삐걱거리는 고장난 수레를 끌며 끝나지 않는 길을 걷고 있는 여행자들이었던 것이다. 삶이 어려운 건 가지거나 못 가진 데서 오는 문제가 아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혼란과 갈등, 막막함과 두려움을 떨치지 못한 채 살 수밖에 없다. 결국 나에 대해, 세상에 대해 잘 알아서 자기에게 맞는 행복을 찾아야 한다. 세상이 뭐라 해도 자기 기준으로 살 때 그 막막함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세계 곳곳에서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기준을 벗어나서 자기 방식대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유튜브를 보면 확실히 그런 변화를 읽을 수 있다. 100여 개국을 여행만 하는 부부,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사람들, 전기를 쓰지 않고 친환경 생활을 하는 사람들, 예전에는 꿈만 꾸던 삶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제도권 내에 일정한 패턴 안에서 행복을 꿈꾸던 사람들이 박스를 펼치고 나가 개인적인 행복을 실험하고 있는 것이다. 30대에 앞날이 막막하고 자신이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아니, 40대가 되고 50대가 된다고 해도 삶에 대한 깊은 통찰 없이는 흔들리기 마련이다. 그런 통찰을 얻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그러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삶 속에서 그저 열심히 노력하며 살 뿐이다. 아무리 비싼 집, 좋은 차, 안정된 직장, 경제적인 부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마음마저 평온한지는 모를 일이다. 비록 지금 이 순간 앞이 막막하더라도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질문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어떨 때 행복하고 어떨 때 불행한가? 가슴 설레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죽어도 하기 싫은 것은 무엇인가? 형편만 허락한다면 어떻게 살고 싶은가?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지금 꼭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며 안 해도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지금 당장 살고 싶은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놓지 않되 출근, 등교, 가사와 육아와 같이 일상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은 기본이다.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채 자기의 행복만 추구한다면 주위의 비난이나 양심의 가책을 면하기 어렵다. 자신에게 맞는 행복의 방향이 명료해질 때까지 일단 할 일은 해야 한다.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하지 말라.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면 거짓말을 해야 하거나 책임질 일이 생긴다. 어떤 형태로든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불안을 가중시킨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꼭 해보고 싶은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라. 앞이 보이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뺄셈을 적용할 수도 있다. 자기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하나씩 줄여가는 것이다. 그렇게 삶의 여백을 만들어 나가고 에너지를 비축하게 되면 영감이 떠오르고 용기가 솟아난다. 그때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도 늦지 않다. 주의할 것은 힘든 것을 당연시하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주저앉는 거다. 노력 없이 무슨 일이 저절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바람이고 욕심이다. 어떤 긍정적인 변화도 불러오지 못한다. 더 악화될 수 있다. 어떻게든 정신을 차려 질문하고 아닌 것은 버리고 원하는 것을 선택해 나가야 한다. 쉽지 않은 게 인생이다. 그러니 힘들어도 괜찮다. 남들도 힘들다. 그렇다고 모두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만도 아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자신의 욕구를 자각하여 적극적으로 자기 행복을 주도한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편견이나 오해도 불사하고 자신의 행복을 꿋꿋하게 구축해 나간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다. 어떻게 하고 싶은가? 당신도 잠 못 들고 있었군요. 잠을 자다 아파서 깨는 날들이 있었다. 어깨가 찢어질 것 같아서, 얼굴이 아파서, 천정이 빙빙 돌며 어지러워서, 기침 때문에, 열 때문에 혼자 한밤에 일어나서 멍하니 앉아 있으면 이런저런 생각이 스친다. 다시 잠들기가 쉽지 않으니 누워서 뒤척이거나 일어나 서성거린다. 그런데 저 먼 곳에서 어둠을 뚫고 불빛이 새어나온다. 어느 집 2층 방 창문에서다. 이 시간에 잠 못 드는 이가 나 말고 또 있네. 저 사람은 왜 이 시간까지 잠 못 자고 있지? 생각해보면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도 이 세상 어딘가에 잠 못 들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실험실에서, 병원에서, 회사에서, 집에서, 배에서, 고시원에서 잠 못 이루고 있는 사람들. 아파서 몇 년을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과 그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 절박한 심정으로 시험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 부도 위기를 당해 어쩔 줄 모르는 사장님들.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해 한숨 쉬는 가장들. 초능을 다투는 결과를 위해 1분 1각을 아끼는 사람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도처에서 이 밤을 지새고 있을 생각을 하니 오히려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잠 못 드는 수많은 날들을 나는 편안하게 자고 있었으니까. 세상 모르게 잘 자다가 어쩌다 하루 이틀 잠 못 드는 나의 힘겨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떠올랐다. 몸 곳곳에 호스를 달고
말도 못하는 아이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아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겠구나. 또한 그들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또 어떠할까. 아이들만이 아니다. 과연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사투를 벌이고 있을 수많은 환자들. 저마다의 가슴 아픈 사연을 간직한 채 죽으림을 다해 생사의 기로에서 서 있는 그들의 힘겨움이 느껴졌다. 홀로 병마와 싸우고 있을 수많은 사람들도 생각났다. 혼자 지내는 것만으로도 외롭고 불안한데 많이 아플 때에는 또 얼마나 서럽고 두려울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상실의 아픔으로 밤을 지새우는 이들도 생각났다.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 마음. 후회되고 아쉬운 마음에 잠 못 드는 사람들. 헤어짐은 다시 만날 기약이라도 있지만 영면의 길로 가족, 친구, 연인을 떠나보낸 슬픔에 잠을 청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니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오히려 기도를 해주고 있었다. 하루빨리 낫기를, 이 밤을 무사히 넘기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너무 슬퍼 말기를, 꼭 합격하기를. 한편으로는 이 순간에도 어느 한 모퉁이에서 잠 못 들고 우리를 지켜주는 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생겼다. 덕분에 우리가 맘 편히 잘 수 있노라고, 감사하다고. 혼자만 절박하고 아프고 슬퍼서 잠 못 든다 생각하면 더 외롭고 힘겹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잘 자고 있는 그 매일매일을 잠 못 들고 있는 사람이 수도 없음을 떠올리면 위안이 된다. 오히려 더 아픈 사람, 더 절박한 사람, 고마운 사람에게 응원과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보내게 된다. 어서 나으세요. 합격하세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그 마음을 보내면 우리의 아픔은 쉽게 견디고 일어설 용기가 생긴다.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사람마다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이 다르다. 어떤 이는 양치하고 씻고 출근하기 바쁘다. 어떤 이는 가족들 챙겨서 밥 먹이고 통학 출근시키느라 바쁘다. 또 어떤 이는 커피나 차 한 잔으로 정신을 깨운 후 명상이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서양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유명인들이 아침에 명상을 한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고요하고 평화롭게 명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왠지 그날 첫 단추를 잘 끼운 느낌이다. 그렇게 아침을 시작하며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 세상 모두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그리고는 생각나는 얼굴들을 떠올리며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타인을 위한 기도는 힘이 있다. 오히려 내 삶이 더 고요하고 평화로워질 뿐 아니라 새로운 변화의 계기도 생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근무지를 옮기고 거처를 옮기던 중이라 사무실에서 쓰던 짐들이 트렁크에 가득 실려 있었다. 어디에 둬야 할지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해 그냥 차에 싣고 다니던 때였다. 무심코 문을 열었는데 옆에서 보고 있던 지인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아니 대체 이 물건을 어떻게 하려고요? 그렇게 제자리를 찾지 못한 물건은 보는 사람도 당황할 만큼 불안정하고 불편하다. 물건뿐만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과 사람, 마음과 관계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하면 불편하고 불안한 게 사실이다. 우리는 어떤가? 사람이든 물건이든 있어야 할 자리에서는 편안하고 행복하다.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평화롭고 하늘을 나는 새처럼 자유롭다. 있어야 할 자리에서는 편안하고 안정적이다. 제자리를 지키는 등대가 있어 밤배들이 순항할 수 있고 계절 따라 제자리를 지키며 피어나는 꽃과 나무가 있어 산과들이 그 빛을 달리하며 아름다운 것과 같다.
한 번은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주인을 잃은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다시 찾으러 올 수 있으니까 그냥 둘까? 아니야, 잃어버린 사실을 알아차릴 땐 이미 너무 멀리 있을지도 몰라. 순간 전화기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통화 기록을 확인하고 연결 버튼을 눌렀다. 놀이공원에 놀러간 딸아이의 어머니라며 전화를 받았다. 마침 일행이 분당 가는 길이라 오래지 않아 주인을 만날 수 있었다. 주인을 찾아가는 휴대전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 있는가? 트렁크에 실려 있는 저 짐들은 언제쯤 그 있어야 할 자리를 찾게 될까? 얼핏 보면 제자리가 아닌 것 같은 이 짐들을 보며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다. 나는 지금까지 직장을 여러 번 옮겼다. 나의 선택에 의한 적도 있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옮긴 경우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삶이란 환상을 깨는 여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옮길 때마다 어떤 환상을 갖고 출발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여지없이 예상 밖의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안다. 결국 어떤 곳을 가더라도 문제없는 곳이 없고 애로 없는 곳이 없다는 것을. 또 한편으로 삶은 끝없는 여행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아무리 그 자리에 안착하려 해도 계속해서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때가 되면 우리 안의 욕구가 꿈틀대고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 그러니 트렁크 속의 짐들도 언젠가는 어디엔가 자리를 잡겠지만 때가 되면 또다시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 떠나게 된다. 끝나지 않는 여정인 거다. 그렇다면 진정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는 어디일까? 쉽게 답할 수는 없다. 그래도 내가 원하는 자리, 내게 주어진 자리가 될 것이다. 말하자면 나만의 맞춤 자리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떤 자리에 대한 환상을 쫓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자리를 향해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것이다. 성공과 부와 명예를 보장해 줄 거라 믿으면서. 정작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어떤 식의 삶의 방식도 우리가 택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자리라 할지라도 근원적인 평화와 행복과 맞닿아 있지 않다면 언제든 흔들린다. 어찌 보면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한 우리의 편견과 집착만 내려놓으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지도 모른다. 우리의 환상과 기대를 놓고 온전한 본성에 입각한 자리. 생명 평화와 맞닿아 있는 자리라면 그 자리가 어디든 거기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이다. 그렇게 보면 막상 내 트렁크의 짐들도 현재로서는 있어야 할 자리에 제대로 실려 있는 셈이다. 혹시 지금 자리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가? 남의 자리가 더 좋아 보여서 엉덩이를 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거나 좌절하고 있지는 않은가? 연봉이 조금만 더 높았으면, 조금만 더 좋은 학교를 나왔더라면 하면서 말이다. 남의 자리를 기웃거리거나 지금 자리에 집착하면 고통이 시작된다. 그렇다고 지금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하는 것 또한 최선은 아니다. 때가 되면 옮겨가야 한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우연처럼 운명처럼 새로운 자리가 열린다. 그때에는 또다시 바람처럼 자유롭게 가뿐하게 떠나면 된다.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떠나는 자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건 바로 이런 것이다. 삶은 결국 머무름이 없는 여행이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있어야 할 자리로 끊임없이 떠나는 여행 말이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기도한다. 오늘도 이 세상 모든 생명이, 마음이, 관계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매 순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껏 피어나기를. 바람이 불면
또다시 그 있어야 할 자리로 떠나는 여행을 위해 초연하게 한 걸음 내던지라고.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불행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지만 행복한 사람도 많지 않다. 오히려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이 더 많다. 왜 그럴까? 어릴 때부터 행복을 꿈꾸었다. 창공을 나는 한 마리 새처럼 자유롭고 싶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행복한 삶에 대해 의문했고 연구했고 시도했다. 다행히 언젠가부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차올랐다. 참 고맙구나.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가끔 찾아오는 행복이었지만 분명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동시에 행복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들에게서 한결같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행복은 가진 자의 몫이 아니라 느끼는 자의 몫이라는 것. 무엇이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 행복을 누리고 느끼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다. 만족 없는 행복은 없고 애타게 구하는 마음으로는 평생 행복에 이를 수 없었다. 어느 수준에서든 자신이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른다. 누군가는 행복해야 할 순간조차도 행복하지 못하기도 한다. 바라던 순간이 눈앞에 실현되고 있는 동안에도 이 행복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없을 때는 그 행복을 얻지 못해 불안해한다. 욕심이다. 그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감사와 만족, 안도감과 함께 지속 가능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행복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행복을 느끼는 감수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정직하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실행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때도 있다. 지금에서야 깨달은 바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행복에 크게 관심이 없다. 심지어 우리의 행복을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이들도 많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것이다. 행복에 타인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악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난받을 이유도 없다. 또한 자기 재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동안은 쉽게 몰입이 되고 그 몰입감은 행복감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내 안의 가능성을 스스로 무시하고 눈을 감아버리면 우린 딱 거기까지의 존재로 머물고 만다. 반대로 자신의 잠재력을 알고 열정을 쏟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강렬하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에 몰입할 때 그 순간 행복감은 배가 된다. 그래서 모라의 순간에 탄생한 작품들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 음악, 문학, 예술이 그렇다. 그야말로 온전한 몰입과 충만감에서 발현된 감정은 한 사람의 마음을 넘어서 더 넓은 세계로 증폭된다. 그렇게 나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된다. 건강하게 행복을 가꾸는 사람들은 타인의 행복에도 관심이 많다. 그들은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하고 싶어 한다. 본인만 행복해서는 왠지 아쉬움이 남는다. 너무 맛있는 것을 혼자 먹으면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의미 있는 삶으로 이어진다. 행복하면서 의미가 있어야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것이 성숙된 행복이다. 성숙한 행복은 지속 가능해진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의미 있는 일을 찾는다. 함께할 때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행복을 바란다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따라보자. 지금까지 내가 바라던 행복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털어내고 행복할 수 있는 삶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해보자.
어떻게든 나에게 맞는 행복을 찾아야 한다. 추상적인 행복이 내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복으로 춤을 출 수 있어야 한다. 행복을 원한다면 피부로 느껴져야 진정한 행복 아닌가. 행복하고 싶다면 있는 행복을 최대한 누리고 음미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라.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솔직하게 자신이 원하는 일을 과감하게 실행해서 지금 없는 행복을 불러오라.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스스로도 행복하고 타인에게도 행복을 선사하라. 자신만의 행복에 매몰되지 않고 의미 있는 일을 통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또한 자기 행복의 원동력으로 삼아라. 그리고 열심히 살아라. 불필요한 잡념이나 괴로움이 끼어들 틈이 없도록. 일상이 여행이고 매 순간이 축제다. 밴쿠버에서 처음 맞는 혼자살이의 애로는 추위와의 직면이었다. 밴쿠버에 도착한 며칠은 겨울비가 하염없이 쏟아졌고 햇살도 잘 들지 않았다. 온화한 기후라고 들었는데 난방을 하지 않는 집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왔다. 전체 난방 히터는 끄고 침대 전기 매트에 의존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잠결에 팔이라도 이불 밖으로 나가면 잠에서 깨버렸다. 타국까지 건너와서 하루 종일 인기척 하나 없는 곳에서 춥기까지 하니 내 상황이 처량해 보이기까지 했다. 밴쿠버의 겨울은 밤이 길어서 오후 4시만 되어도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온다. 비도 많이 내린다. 그런데 춥기까지 하다. 마음이 조금 복잡해졌다. 어떻게 하지? 그런데 막상 한 생각이 떠오르니 더 이상 추위가 문제되지 않았다. 내 동굴은 너무 멋지지 않아? 나는 여성의 몸으로 붓다가 되리라는 책이 떠올랐던 것이다. 땐진빠모 승려는 독거 수행을 하면서 히말라야 동굴에서 12년을 살았다. 눈이 오면 입구가 막혀 며칠이나 갇혀 지내야 했던 그 동굴에 비하면 나의 거처는 너무나 잘 갖춰진 곳이지 않은가. 삶이란 이와 같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와닿는다. 당신에게 삶은 어떤 의미인가? 나에게 삶은 여행이다.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날 꿈을 안고 지구별로 날아든 꽃씨의 여행. 인연 있는 사람을 만나고 땅을 만날 것이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씨를 뿌려 몇 송이가 될지 모르는 꽃을 활짝 피울 것이다. 지금 나는 바라보는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해줄 꿈을 가지고 여행 중이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흥미진진하다. 하나라도 놓칠까 유심히 바라보고 음미하니 매 순간이 축제다. 고생해도 추억이 되고 편안해도 추억이 된다. 인생이 여행이고 일상이 여행이다.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끝나지 않는 여행. 매일 새롭게 만나는 풍경이자 마지막 풍경인 삶, 사람, 일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지금 이 순간 내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을 보라. 사소한 풍경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보라. 안 보이던 세상이 새롭게 열린다. 잔잔한 행복감이 깃들며 매일이 축제로 화하게 된다.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들을 다음으로 미루며 미래를 대비한다. 20대, 30대들도 벌써부터 노후를 걱정한다. 불행한 노후를 맞지 않기 위해 현재를 각박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다. 60대, 70대들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산다. 그때까지도 모으고 아끼느라 옹색하게 지내기도 한다. 나중을 위해 너무 절제하면서 자신이나 타인에게 인색하게 구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을 남겨두고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 낭비하라는 말이 아니다. 계획 없이 살라는 말도 아니다. 대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정도의 문제다.
적정선에서 지금 이 순간과 미래를 균형 있게 안배하라는 것이다. 그렇게만 해도 지금 이 순간에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문제는 그 적정선이다. 그것은 삶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태도와 관련이 깊다. 우리에게 삶은 어떤 의미인가? 감옥인가?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무엇인가? 삶을 다르게 보는 시선을 길러보라. 조금만 시각을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 내게 인생이 여행인 것처럼. 끝나지 않는 여행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의미를 찾고 그것이 주는 인생의 철학에 대해 배울 것이다. 인생은 축제고 매 순간이 소중하다.